백이 두면 요게 이제 만만치 않죠.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치면은 살려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술술술 뒀을 때 백이 이제 빠져나가는 진행이 됩니다. 뭔가 받긴 받아야 돼요. 자, 요런 모양인데.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흑이 백도로 한번 살려보세요. 일단. 백이 이제 백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살까요? 네. 우선 여기서 가장 일단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죽어. 네. 너무 기계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뒀잖아요. 네. 가장 고급스럽게 두는 거는 날짜는 이제 건너 붙이는 거죠. 네. 맞고 끊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 선에 딱 달라붙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면은 이제 요거는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자, 수를 한번 또 읽어보세요. 흑의 첫 수가 어디가 될까요? 자, 우선은 여기가 일단 당연히 이제 상대 급소가 그 나의 급소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아주 또 좋은 묘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아주 이제 또 묘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통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네. 첫수, 그러니까 급수를 찾는 것까지는 배움으로 되는 건데, 그 다음은 이제 일종의 좀 약간 본인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이쪽에서 뭘 하면 안 되고, 네. 네, 이렇게 뒤로 메우면은, 잊지를 못하니까 수가 패가 되죠, 패가.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나 이렇게 돼 있으나 두 집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항상 드릴 말씀이 한두 집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시는 그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을 두어 놓으면 흑의 입장에서 저 돌을 잡으러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일단 바꿔치기 자체가 백이 유리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려보면은 우선 아까 이쪽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여기로 왔을 때 이쪽이 아니라 여기 살려 나가야 되는데, 자, 백의 행마를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습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는 일단 마지막에 그냥 아까처럼 어쩔 수 없이 두시는 거고, 행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 이제 일단 중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중앙으로 나가고. 상대가 이제 계속 쫓아오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어쨌든 계속 나가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3을 두면 어쨌든 돌이 안 죽어요. 여기 흑이 받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그런 배석이 되면 공격은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살리는 게 정수입니다. 이쪽을 씌우고, 아까 이제 한 칸을 띄웠고요. 자, 이제 백이 이제 막았습니다. 흑이 이쪽을 두니까 이제 사이즈가, 폭이 이제 백이 너무 부족해졌죠. 그러니까 백은 할 수 없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자, 들여다보고, 자, 여기 이었고요. 여기를 어쨌든 두려고 하는 거니까 백이 여기서 이제 또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실제 여기 두셨는데 이게 잘 둔습니다. 이 선은 상대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은 양보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제 막상 이 선을 뒀어요. 자, 여기서 백이 가장 어쩌면 이제 불필요한 거는 이쪽을 두시는 게 가장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럼 백은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이런 배석은 중앙을 덮어 씌우고, 그럼 상대가 결국 이제 막히는 건 맞죠?
뭔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은 자, 여기를 어떻게 둘까요? 여기. 자, 흙의 모양에 들어가는 또 수법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경계선을 잘 찾으셔야 돼요. 상대가 여기를 이제 한 칸을 띄웠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같은 선으로 둬야지만 이게 공격을 안 당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집이 너무 쉽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막혀서 이게 좀 생존이 쉽지가 않고, 같은 선으로 가면 이제 고민을 이제 상대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를 이제 따라갔고요. 흙이 젖혔는데, 네. 지금 아까 제가 띄웠잖아요. 네. 붙여버리면 어때요, 그냥? 처음부터요. 여기요? 여기요? 예. 젖히면 어떻게 두시나요? 그냥 끈트가 있는 저 밑으로 내리죠. 자, 빠져나오고. 네. 네. 자, 끊으면은,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이 이제 어떻게 놓을까 하고요. 네. 근데 뻗으면은 이제 같이 늘게 되는데, 원래는 백이 곤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도 막상 옆에 이렇게 단단하니까 은근히 또 안 많잖아요, 은근히. 네. 그래서 제일 이게 일종의 요령인데요. 하나 단수 쳐놓고 그 다음에 늘면은 변화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 돌을 하나 끊고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데, 흙은 3선의 돌이 잡혔고요. 백은 4선의 돌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이 높을수록 더 이익이 큰 형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흙의 이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이 높은 데를 얻어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를 이제 넓혔을 때 중앙에 이득이 있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여기 둔과 동시에 상대 모양이 줄어든 효과가 있죠. 이제 그럼 이제 이 이쪽에서 상대 돌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굳이 안 잡아도 유리하다. 요게 이제 좀 이치가 틀리시면은 이제 하나 더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끊어왔는데, 그냥 아까 단수까지 맞죠? 여기를 두고 일부러 자기 돌을 일부러 죽여요. 일부러. 그럼 이제 잡아야 되겠죠? 네, 단수 치고 두면 백이 요거 이익을 얻었는데, 흙이 여기 돌이 와 있으니까 백의 모양을 알게 모르게 줄이고요. 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보다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죽이게 돼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지 않은 경지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프로바둑에서 서로 일부러 죽이려고 이제 난리가 나요. 왜냐면 아까 반대로 이제 막 이렇게 잡으려고 든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프로바둑들도 이런 식으로 늘고요. 이제 이어서 저 분명히 잡긴 잡았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중앙이 이제 백이 거꾸로 넓혀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선의 돌을 잡았다고 좋아하실 필요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자, 하여튼 뭐 실전에 여기 두셨고, 이제 여길 둔 거는 이제 일종의 최소한의 생명줄이잖아요. 흙은.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 놓는 것 자체가 이익이 있다 이거죠. 왼쪽에 있는 백의 모양을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뛰어나가고 그냥 정 안 되면 그때 둬도 되는데, 처음부터 두시는 거는 중앙에 막혔을 때 좋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 듣고 배우는데 막상 두실 때는 묘하게 그냥 되는데,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둑에 배우시는 건 일종의 실력의 문제잖아요. 기술의 문제, 기술. 그런데 이 기술보다 더 어쩌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게 태도하고 습관이거든요. 태도와 습관인데 결국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안 고쳐지시는 게 있죠.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밑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이게 인터넷으로 두셨던 거기 때문에 예, 여기밖에 또 이제 못 보는 습성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건 역지수다. 네, 그런 얘기고. 자, 여기서 밀어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흙으로 저쪽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있는 게 이제 기본형이죠. 네.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석에 대한 개념과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공통인 거고, 역시 모양에 대한 개념도 역시 공통입니다. 급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저번부터 이번 주 주제가 이제 바꿔치기란 말이에요. 바꿔치기는 끝날 때까지 끝없이 이루어집니다. 고수들일수록 일부러 상대에 준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넣으셔야 돼. 네, 늘어야 돼요. 그럼 상대가 여기 뭔가 두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 한 점을 버리고 선수를 얻으시는 거예요. 선수 이제 맨날 이제 바우 TV도 그렇고 그냥 수도 없이 그러는데, 선수가 이제 공짜가 없는 거죠, 항상. 네. 공짜가 없어갖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셔야 되는 게 제일 이 공짜 중에서도 이제 내 돌을 버리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어려운데, 이게 왜 쉽냐?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쉬운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돌이냐, 이거예요. 무슨 돌? 요석이냐, 패석이냐. 근데 처음부터 얘는 패석이다. 이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다 보면 원래는 얘가 요석이거든요. 원래 처음에 두셨잖아요. 원래 요석이에요. 근데 두다 보면 얘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 이거는. 그래서 그 판단이 참 이제 어려운 겁니다. 계속 바뀌는 건데요. 계속 이제 바뀌는 게 바둑의 어려움이면서, 어떻게 보면 막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도 막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계속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대학 고교 동문전이라는 시합이 있었고요. 거기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초청받아 간 건 아니고, 원래 제가 초등학생 때 같이 프로 공부를 했던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저보다 4살 위 형인데, 이제 그 형 말로는 저 때문에 바둑을 접었다 이거예요. 왜 접으니까 이제 4살 위 형인데 밥을 더 많이 먹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다이다이로 붙었다 이거예요. 4살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열받아서 바둑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튀었어요, 그 형이. 일본에 가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쩌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 형이 어제 이제서 그 형이 온다 그랬고 제가 간 건데, 그 2년 동안에 직업이 7번 바뀌었대요.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해서 바뀌고, 뭐해서 바뀌고, 뭐해서 바뀌고, 뭐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하는데, 2년 사이에 7번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어색할지 모른다 이거죠, 이제. 근데 한국 교포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인정을 잘 받아서 거기서 이제 20년 넘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이게 그렇게 자주 바뀌냐. 그러는데 일본이 그렇게 복지가 잘 된답니다. 그래갖고 실직을 해도 견디게끔 잘 돼 있대요,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형 이제 바둑의 고수기도 하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결정돼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지 않느냐. 본인도 계속 직업이 계속 바뀌는데, 신기하게 이게 그냥 바뀌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은근히 잘 풀리더래요. 그리고 지금 승진도 올 거꾸로 하고 뭐 그렇다는데, 또 어제 그런 경우 얘기를 또 우연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버리는 걸 잘 하셔야지. 원하든 원치 않던. 네, 잘 견뎌내는데, 이으면은 매우 상급이고, 늘면은 뭐겠습니까? 최하급이지. 네. 미련이 남은 거죠, 미련이. 여기서 이제 끄는 거는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버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침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침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